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요청 주신 종목 중 삼성전기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은 삼성전기 부문별 손익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부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삼성전기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로 매매 타이밍 분석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기의 FCF라는 잉여 현금 흐름 모델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제 재무 분석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기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가서 이제 삼성전기 부문별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부문별로 수익은 어떤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부문은 총 3가지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모듈 솔루션이 가장 큰 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컴포넌트 솔루션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컴포넌트 솔루션은 어떤 부분이냐고 하시면은 이제 뭐 수동소자라고 하지만 조금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MLCC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MLCC 부분이 이 부문에서 가장 큰 제품인데요. 이제 반도체나 이제 그런 전자기기에 전기를 이제 일정하게 공급을 해야지 사실 불량이 나지 않고 오류가 나지 않는데 이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는 이제 댐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이제 300ml짜리 와인 절반에 담으면 가격이 한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초소형 제품이고요. 동사가 글로벌 2위를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를 조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잠깐 컴퓨터가 오류가 나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말씀 계속 드리면 2018년 같은 경우에 31% 영업이익률이 나면서 상당히 호황이 있었었고요. 그때는 좀 약간 공급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냥 영업이익률 자체가 증가하면서 즉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조금 실적이 좋았던 초호황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약 영업이익률이 13.7%로 그때 호황기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 부분이고요. 동사의 총 영업이익에서 한 65%를 차지하는 알짜 사업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이제 2021년 올해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28GHz 영역의 이제 5G 폰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MLCC 사용량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19로 PC나 노트북, 태블릿 PC 판매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 전장화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으로 이제 점점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MLCC가 이제 점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동률이 현재 약 한 90%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올해 내년까지는 거의 한 100%까지 보통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모듈 솔루션 부분입니다. 다들 보유하고 계신 핸드폰의 뒤에 있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제 삼성에 납품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사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일본 회사 하나, 중국 회사 하나가 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3사가 이제 벤더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기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적용 모델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기가 조금 특허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폴디드 모듈이라고 잔망경 형태의 망원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삼성폰 보시면 이제 광학줌이 많이 되는 걸 좀 광고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줌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확대가 많이 되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장점이 뭐냐고 하시면은 이제 안쪽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는 카메라다 보니까 카툭티라고 카메라가 이제 돌출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가 내장으로 더 깊이 잔망경이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조금 튀어나오지 않는 방식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애플 쪽에서 원래는 경쟁사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애플에서 삼성전기 폴디드 줌 카메라를 이제 채택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적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 채택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 모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한 2016년에는 1% 영업이익률이 나오다가 2017년 2.8%, 2018년 2.9%, 2019년 6.4%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모듈이 카메라가 원래 뒤에 하나 있었지만 이제는 듀얼, 트리플, 쿼드까지 3개, 4개까지도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듈 단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기술력이 높은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동사에서 한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판 솔루션 부분인데요. 기판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조금 저가 제품들과 이제 공급 과잉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2019년까지는 조금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습니다. 2019년 말에는 조금 흑자 전환을 하였지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조금 올해부터 영업이익률이 한 3.9%까지 상승하여 상황이고요. 이 이유는 조금 이제 5G 관련한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조금 이제 단가가 높은 기판이 많이 팔리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하고요. 이 추세가 조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동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약 0.4%였는데 현재는 약 8.9%로 매우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차트에 보이시는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기의 주가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차트 축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기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입니다.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높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낮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 수익률은 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저점이 최근에 있었던 저점이 약 4.8%이기 때문에 아직은 5% 수준이어서 더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과거 대비했을 때는 좀 주가 상승이 많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 선이 이제 금리를 조정한 보통 페드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과 내재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기대 수익률에서 금리를 보정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매우 과거 대비해서 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보정한 이 페드 모양으로는 약 과거가 한 2% 수준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약 1%까지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조금 삼성전기도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와 보통주 비율을 조금 나타내드리면 이제 보통주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선주 비율이 가격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저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 정도 됐었고요. 상당히 우선주가 낮은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63% 수준에까지 고점을 쳤다가 현재는 약 한 52%, 53%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충분히 52% 정도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조금 더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일단 우선주가 저는 더 나아 보이고요. 삼성전자나 다른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에서 90% 정도 우선주 되는 비중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삼성전기가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조금 우선주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기의 절대가치 평가와 이제 재무지표 분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기 연구 성장률은 3.5%로 설정을 하였고요. 삼성전기의 현재 주가는 18만원입니다. 딱 18만원이네요. 네, 18만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2조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을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이 FCF 모델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보면 주가가 약 32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약 그렇게 따지면 7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잉여 현금 흐름 모델을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잉여 현금 흐름이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 캐펙스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영업 현금 흐름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물건을 팔아서 금액이 생기는 금액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은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인건비나 이자 비용, 법인세 등을 다 차감한 순현금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캐펙스를 차감하는데, 캐펙스는 이제 건물과 공장들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금액을 차감한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 잉여 현금 흐름이 약 7천억 정도 저는 나온다고 계산을 하였고요. 이것을 이렇게 다 현재 가치화 시켜서 계산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 약 18만원에서 약 한 31만원, 75% 상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부터 사실 설명을 해드리면 2014년 지표가 조금, 잠시만요. 좀 값을 보시면 조금 왜곡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값을 보정을 해드리면, 이게 연결과 개별 지표가 있어서 조금 값이 수정되는 게 있는데 2015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3.3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듀얼 카메라랑 MLCC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8조 정도 나오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600억 수준에서 2020년도에는 약 7,800억 정도까지 성장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한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4천억에서 약 1,600억까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100억 정도 수준에서 거의 5천억, 5,500억까지 증가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입금 의존도를 조금 설명드리면, 회사가 이제 빌린 차입금에서 총 자산을 나눈 수치가 이제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보통 40%가 넘어가면 좀 차입 부담이 과중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 22%, 20년 3분기 같은 경우 22%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0% 이하면 매우 우수한 수준인데 59%로 상당히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회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낮은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9%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말로 가면 약 9.1% 수준까지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에비타 금융비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비용을 이자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나 하는 지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4배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인데 현재 거의 20배를 넘는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올해가 이제 2020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8조 정도, 8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하였고요. 25년도에는 약 한 11조 정도 예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영구적으로는 제가 한 9.5% 나온다고 설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되면 에비타는 2025년도에 약 한 2조 정도 나오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퍼랑 PBR을 설명드리면, 올해 실적으로는 퍼가 약 한 24배 정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영구적이 아니라 2025년까지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고 치면 약 퍼가 한 16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PBR은 2.3에서 한 1.4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한번
일단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조금 과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해 보이지만 기대 수익률로 충분히 페드 모형으로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가치 평가를 했을 때도 현재 주가에서 약 한 7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내재의 가치를 가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이고요. 우선 차트에 있는 선들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주봉을 매수할 때 양봉이 우선 먼저 뜨고요. 이 하락 추세 이후에 양봉이 뜨고 이 땡땡땡땡이 파라볼릭 SAR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이 파라볼릭 SAR이 밑에 있는 게 매수 시그널인데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약 한 7만원 정도? 8만원? 이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한 18만원 정도 되니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보다 이 후행 스팬이 높은 것을 호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좋은 것이고요.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RSI도 아직 뭐 70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중기 추세인 주봉이고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RSI도 여전히 70 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RSI도 70 위에 있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을 뚫고 기준선까지 터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준선을 터치한 다음에 다시 전환선 지지를 받고 일단 전환선 위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면 전환선을 하회할 때 일부 매도, 기준선 하회할 때 이제 종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면 그 다음날 일부 매도, 전량 매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현재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만 방송을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